서로 그냥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벌집을 건드리기 싫은 거죠. 아무도. 지금은 정치권에서는 많은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좀 판단이 개입되지 않을까.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충돌이 발생한다든지 제한을 준다든지 그렇다면 그거는 일부는 좀 양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원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입니다. 요즘 뜨겁죠? 올림픽 공원 시위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경비경찰, 집회를 관리하고 하는 업무들을 수행하는 경찰관분들 보면서 제가 예전에 정보과 근무할 때 집회 시 레시버 끼고 이렇게 집회 시위 관리하던 때도 생각나고, 그리고 경비경찰로서 제가 중대장일 때 막 이제 대원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막 질서 정리하고 이런 생각들도 나는데, 참정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이런 시위가 계속 이어질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또 현장에서 집회 관리를 하는 경찰관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양가적인 감정이 들기도 한데, 저도 이제 그 지방선거 투표를 했지만 그 다음 날인가요? 그 기사가 보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분도 계시고 연기됐던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가의 시스템을 믿어야지, 부정선거가 있다고 그냥 다 믿어버리면 선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쨌든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결국 선관위가 이런 문제를 촉발시키면서 오히려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감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방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관리를 잘 못했을까라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제도 자체가 헌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체육관 선거도 우리가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기도 하고 총칼에 의해서 대통령을 정해놓고 투표를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떨어뜨려 놔야 된다. 그런 이제 헌법적 관점으로 헌법상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이 돼 있습니다. 근데 독립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도 그 영역에 대해서 누가 지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장은 우리가 헌법상 거의 비상임으로 그냥 이름밖에 없는 대법관 출신의 판사 출신이 그냥 거쳐가는 자리로 지금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사에 나는 것들도 보면은 출근을 한 달에 하루밖에 안 했는데 급여를 뭐 400 얼마 받아간다거나, 아니면은 막 국외 출장을, 정말 유럽이나 이런 좋은 국가로 국외 출장을 가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비즈니스석을 끊어서 국가 혈세를 해가지고 간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이걸 상상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 지방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 때는 관행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업무를 챙길 사람은 도대체 누가 챙기는 건가?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또 긍정적인 요소는 이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젊은 층들의 정치 참여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올림픽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 관련 시위, 그러니까 이슈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지점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법적으로 이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올림픽 공원 시위와 관련해서 잠실 개표소가 지금 거의 봉쇄되어 있는데, 거기 공교롭게도 대한체육회에서 각종 사무실과 대한체육회 이하 산하의 체육단체들이 사무실로 이용하는 공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아예 봉쇄되어 있다 보니까 출입이 통제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의 장애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과연 이제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업무방해죄는 형법상 위력이나 위계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건 이제 지금 봉쇄를 한 게 위력에 해당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위력에 해당한다면 업무가 방해가 되었는가? 그 업무가 방해된 주체는 누구인가? 지금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그 대한체육회 행정 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아시안 게임인가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 있는 물건들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봉쇄가 되어 있으니까 업무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어떤 선거 관련한 시위가 아니라 어떤 특정 개인이 거기를 맡고 있다면, 그건 저는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봐요. 위력이 행사되었고, 위력이라고 하면 폭행보다 낮은 단계에서 어떤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거기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도, 맡고 있는 것도 위력에 해당하거든요. 위력으로 인해서 대한체육회 업무가 방해된 건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왜 업무방해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
실제 이제 업무방해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이 사람들 처벌해 주세요. 물론 인지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고소권자,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신고나 고소를 통해서 사건이 진행되는데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한체육회나 그 산하의 체육회 단체들이 과연 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고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이 사람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 강제로 현행범 체포를 한다든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로 인한 국민적 저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서로 그냥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피해는 받고 있지만 벌집을 건드리기 싫은 거죠. 아무도.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보니까 펜싱 선수들인가요? 본인 칼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칼을 빌려서 근데 빌려서 했는데 막 금메달 따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업무 방해의 여러 가지 구성 요건들은 충분히 성립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번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이 올림픽공원 시위와 관련돼서 서울경찰청장님이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주변에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있다가 공범으로 몰리면 패가 망신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이 항의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약속 없이 이제 방문을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분들이 좀 기다리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상도 보고 기사도 봤는데 국민의힘 부자진 중에 한 명이 이게 영상 촬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우선 촬영을 하는 와중에 경비 부장님께서 이건 불법 체증이니까 맞겠다 라고 하면서 그 카메라를 뺏으려고 하셨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이거 독직폭행이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고 제 입장에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폭행이 성립할까 그리고 이게 독직폭행에 해당할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직폭행은 성립하기 어려워요. 독직폭행은 뭐 수사 중이나 수사 중의 과정에서 그 직무에 관한 사람이 피수사자를 그 과정에서 이제 폭행하는 경우 독직폭행죄가 성립하는데 이건 어떤 수사 과정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실제 그런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단순 폭행죄는 성립하느냐? 저는 구속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 그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셨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은 어찌됐건 어깨를 잡았던 목을 잡았던 그 사람과 몸에 신체적으로 접촉한 장면들이 보였어요. 그렇다면 그 정도로만으로도 유형력의 행사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폭행죄가 성립할 것 같아요. 구속 요건상에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무조건 처벌받느냐? 제가 생각할 때 그 경비 부장님의 생각으로서는 이게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약속 없이 항의 방문을 했고 그리고 그 보좌관이 촬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촬영은 어떻게 보면 뭐 정당한 허가를 받고 촬영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 여러 가지 공무원들 공인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허락 없이 찍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항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항의하는 방법에 있어서 핸드폰을 뺏는다거나 몸싸움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이게 이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를 적용한다면 그 정도의 신체 접촉만으로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라고 봐서 처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게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고발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수사를 경찰이 하잖아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경찰관에 대한 경찰 수사이기도 하고 경찰 고위직이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참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구속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여러 가지 위법성 조각 사유들을 들어서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폭행죄는 반인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종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사건의 수사는 정말 간단한 수사지만 지금은 정치권에서는 많은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에 대해서 그런 것들과 함께 연계적으로 정치적인 좀 판단이 개입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오늘 촬영 시점 기준으로 제가 어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 시위자분인데 막 막말을 많이 쏟아내세요. 경찰관에 대해서. 그러면서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한테 침을 뱉으시더라고요. 경찰관이 침을 맞고는 이렇게 뺨을 때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체포가 되셨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뜬 기사를 보면은 그분은 도주 우려가 있고 해서 구속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구속이 된 것과는 별개로 뺨을 때린 경찰관의 행위는 정당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상황은 독직폭행에 대한 구속요건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아까와는 다르게 체포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침을 뱉었건 어땠건 그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난 거는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청 경비부장님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구속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그 폭행 행위에 대해서 정당 방위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당 행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그 사람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그 침을 뱉는 그런 모멸적인 내지는 뭐 폭행을 당했고 그거에 대한 방어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에 수반하는 반사적인 폭행이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면 정당 행위로 의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법리적인 관점이고 과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참을 수 있었을까? 침을 뱉는 행위가 뭐 다른 나라에서 그렇지만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잖아요. 그리고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분이 제가 모자이크 처리돼서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연세가 좀 있어 보였어요. 한 40대 내지 50대. 결혼을 하셨으면은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신 분일 건데 만약에 우리 아빠가 시민들한테 침을 뱉는 그런 거 당했으면 얼마나, 그리고 다른 지켜보는 경찰관들도 어땠을까? 무조건 참아야만 하는 것인가? 근데 제가 기사 댓글 보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국이었다면은 이거 바로 그냥 직결처분 간다. 바로 이제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시위는 뭐 제가 초임 때 2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질서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존경심, 뭐 아니면은 국권력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너무 기대치가 낮지 않은가. 그냥 나는 시민이고 내가 시위하는 건 자유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걸 경찰관 네가 뭔데 막어? 넌 우리 허락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시민이 왕이니까 넌 우리 지시를 받아야 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국가가 형성된 이유가 시민의 자유권을 일부 국가에 양도하는 거잖아요. 내 자유를 일부 양도하고 그 자유권에 제한을 받는 걸 허락하는 전제에서 국가기관, 경찰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제한에는 수용하겠다는 건데, 이제 올림픽공원의 시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참정권 침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선거권이나 참정권을 유린당한 역사들이 있다 보니까 참정권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그 아무도 건들 수 없다. 그런 관념들이 우리 국민들 내재적인 DNA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그거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법 집행하는 거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또 거기 시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국민들도 시위고 잘한다, 나도 가고 싶은데 응원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시위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각종 사고 사건들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참정권이라는 선거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시위는 당연히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것이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충돌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공권력의 집행에 있어서 제한을 준다든지, 그렇다면 그거는 일부는 좀 양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유로운 시민의식, 갖춰진 시민의식 속에서 시위가 진행돼야지 지금처럼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거기를 점거해서 여러 가지 대한체육회라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체육회인데 그런 업무들이 방해된다든지, 그리고 그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다면 이것들은 결코 긍정적인 요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한 행태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노하지만, 지금 시위가 20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조금만 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가 자제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시위를 이어나가되 어느 정도 목소리가 전달됐다고 본다면 이제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국가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나 각 부처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법 개선이라든지 정책들로 인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시위와 관련돼서 체포당하거나 뭐 처벌받으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고, 경찰관 분들도 더 이상 이런 일들에 엮여서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한 사람, 그리고 전직 경찰관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